여기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상 중간에는 첫 사업을 시작하기 적합한 아이템을 100개 이상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유료 강의에서만 알려주는 건데.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베이스 사업을 선택해라입니다. 사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 베이스 그리고 자본 베이스. 노동 베이스란 로고 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영상 편집, 마케팅 회사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자본 베이스의 경우 사람의 비중은 비교적 떨어지고 자본이 훨씬 중요한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통업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먼저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판매하는 것처럼요. 이런 비즈니스는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직원이 함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택배 접수만 하면 끝이니까요. 혹은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 같은 것도 자본 베이스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사람보다 자본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동 베이스로 첫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요즘에는 50만원, 100만원으로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시작할 수 있다던데 처음부터 유통업 같은 자본 베이스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자본 베이스는 사업이 잘 되어도 어차피 여러분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디퓨저를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가는 3,000원이고 마케팅 비용과 플랫폼 수수료 등 2,000원이 더 나가서 대략적으로 5,000원이 남습니다. 마진율은 50%죠. 실제로 50%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천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저는 새가슴이기 때문에 딱 한 개만 미리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한 지 1시간 만에 바로 팔렸어요. 대박이죠? 저는 얼마를 벌었나요? 5,000원을 벌었습니다. 자, 자신감을 얻었으니 더 많이 팔아볼까요? 방금 한 개가 팔렸으니 이번에는 2개를 미리 사놓겠습니다. 한 개당 원가가 3,000원이니 2개를 구매하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한가요? 6,000원입니다. 벌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방금 한 개를 팔아서 5,000원을 벌었는데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6,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마침 오늘 집에 가는 길에 1,000원을 주웠습니다. 이걸 보태서 디퓨저 2개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시간 만에 바로 팔려버렸어요. 얼마를 벌었나요? 한 개당 5,000원이 남으니 10,000원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몇 개를 팔아볼까요? 제가 실력이 좋은 건지 계속 잘 팔리니까 4개를 한번 주문해 볼까요? 얼마가 필요한가요? 개당 3,000원씩 4개, 12,000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방금 10,000원을 벌었는데 또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1개, 2개, 4개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 1,000개, 10,000개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감당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처럼 유통업은 팔리면 팔릴수록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구조가 됩니다. 이미 자본이나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충분하지 않다면 잘 팔려도 문제, 안 팔려도 문제가 됩니다. 또 현실에서는 플랫폼에서 우리 제품이 판매가 되면 바로 정산을 해주나요? 쿠팡의 경우 최소 한두 달이 소요됩니다. 내 제품이 팔렸음에도 돈을 바로 받지 못하고 다음 재고를 또 내 돈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과연 자본이 적은 초보자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자본 베이스의 사업은 필연적으로 시작부터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리 재고를 주문해 놓아야 하고 팔리지 않으면 내가 다 떠안아야 돼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제품은 팔리지도 않고 매달 제품을 보관할 창고료만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면서 적자가 계속 이어지겠죠.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봐야 하는데 한 번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이렇게 크다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을 읽고 분석하는 눈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초보자에게 바라는 건 무리겠죠.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자본 베이스의 아이템은 처음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노동 베이스 사업의 경우 이런 리스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쌓아둘 재고가 있나요?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팔리면 팔릴수록 내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구조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만 썼을 뿐입니다. 사실 그 시간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게 보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즈니스, 자기개발 유튜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나요?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사업을 했나요?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자본 베이스보단 노동 베이스의 사업을 선택하자. 왜? 자본 베이스의 경우 현금 흐름에 문제가 크고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반대로 노동 베이스의 경우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시장을 선택해라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흔히 큰 시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래야 매출도 잘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여러분이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장이 클수록 당연히 경쟁하는 업체도 많겠죠. 또 자본력을 갖추고 실력이 좋은 사업가들도 많이 뛰어들 겁니다. 혹은 대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겠죠. 왜? 점유율을 조금만 차지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사업을 할 때는 지는 게임 말고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큰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확률은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시장은 경쟁이 적고 대기업도 진출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업가도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1위 디자인 회사의 연매출은 80억입니다. 어떤가요?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2021년 4분기의 매출은 76조입니다. 1년이 아니라 4분기, 즉 3개월간의 매출이 76조입니다. 한 달은 얼마인가요? 25조입니다. 주말을 빼면 대략 하루에 1000억이네요. 디자인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에 1000억을 버는데 1년에 80억을 버는 시장에 들어온다? 아마 제가 이재용 회장님이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사업가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실력이 좋아지면 대부분 떠나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난 사업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연매출 10억에서 15억 사이의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노력하면 연매출 1, 2억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옆 동네 업계를 보니까 2, 3위들이 연매출 500억, 1000억씩 하고 있어요. 뭐 조그마한 업체도 연매출 100억씩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디자인 에이전시를 열심히 해서 연매출 2억 늘리기? 아니면 새로운 업계에 진출해서 더 큰 시장을 노리기? 당연히 후자겠죠. 네, 방금 제 얘기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반려동물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디자인 에이전시 연매출 2, 3억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려동물 업계를 보니까 저기에 가면 연매출 2, 30억도 거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디자인 업계를 서서히 떠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자본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사업가들은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한 실력도 갖추게 되었으니까요. 결국에 작은 시장에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기회는 없죠. 실제로 정석적인 사업의 루트는 작은 시장에서 실력과 자본을 쌓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경쟁력을 갖추고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쿠팡,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쇼핑몰이었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할인 쿠폰을 싸게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1만원짜리 할인 쿠폰을 5,000원에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어요. 이때는 음식점, 미용실 쿠폰 같은 것들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카테고리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을 도입하면서 정점이 터지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쿠팡이 탄생한 겁니다. 만약 쿠팡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모든 상품을 취급했다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옥션 G마켓한테 털리고 없어졌을 겁니다. 무신사도 똑같죠. 무신사는 처음에 신발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던 커뮤니티였습니다. 무신사 이름이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의 줄임말이죠. 모르셨죠? 그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무신사는 웹 매거진을 발간하는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남자 쇼핑몰의 정석, 지금의 무신사가 된 겁니다. 현재 무신사는 점점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있죠. 여성 전용 쇼핑몰 무신사도 오픈하고 명품 플랫폼 솔드아웃까지 런칭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이해되시나요? 처음부터 큰 시장에서 시작하면 탈탈 털리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본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충분히 실력이 쌓였을 때 더 큰 시장으로 가야 한다.
자,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는 네이버 트렌드를 꼭 체크해라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의 시장이 성장세인지 하락세인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는 당연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고르는 게 좋겠죠. 왜일까요? 단순히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건 아닙니다.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업은 업계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입니다. 연 1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면 이 기업의 연매출은 얼마일까요? 1000억에 10%니까 100억 원이겠죠. 그런데 100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내년에는 800억 원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20%가 빠진 거죠. 그렇게 되면 A기업은 과거와 시장 점유율이 10%로 똑같다고 가정할 때 100억이었던 매출이 80억으로 줄어버릴 겁니다. 시장이 20% 감소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A기업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유율을 늘려야 합니다. A기업이 만약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늘린다면 시장은 작아지고 있어도 매출은 늘어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쉬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가격을 내리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요. 자, A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판매 금액을 낮췄습니다. 업계 2, 3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비슷하게 가격을 내릴 겁니다. 2, 3위뿐만 아니라 그 밑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20%만 내려도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A기업이 원래 마진율이 30%인 상황에서 가격을 20%를 내리면 남는 이익은 10%가 될 겁니다. 가격을 내린다고 원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가격은 분명 20%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이익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오를 겁니다. 원래 우리 회사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시장이 20% 성장하면 가만히 있어도 120억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오르겠죠. 시장의 선두주자들은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마진이 10%였던 상품의 가격을 20%만 올려도 이익은 2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왜 성장하는 시장을 골라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이버 트렌드를 보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장이 점점 하락세입니다. 실제로 로고 디자인의 경우 AI가 점점 대체하면서 맡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로고 디자인 업체는 로고 디자인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연매출이 30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바로 할인 중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냐, 하락하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할 것이냐.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전자가 훨씬 낫겠죠. 자, 네 번째는 특별한 사업 아이템을 찾지 마라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는 그런 제품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시장성이 제로인 거죠.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시장성이 빵입니다, 빵. 물론 마케팅을 해서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흔히 쓰는 물티슈, 로션, 샴푸, 바디워시 자주 바꾸시나요? 아마 거의 잘 안 바꾸실 겁니다. 새로운 제품이 정말 혁신적인 게 아니라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세상에 없던 상품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흔한 마케팅들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죠.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1초도 안 보고 넘기실 겁니다. 광고에서 이게 딱 지나간다면 우리는 1초만 보아도 물티슈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바로 보자마자 어떤 용도의 제품인지 아시겠나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걸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들려면 막대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사업 초보자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에서 리뷰가 0개인 제품을 보면 어떤가요? 사고 싶으신가요? 아무리 익숙한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해도 리뷰가 1개도 없으면 괜히 불안해서 좀 더 비싸지만 리뷰가 1개라도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죠. 브랜드 제품들도 이런데 생전 처음 보는 제품이 주변에서 쓰는 사람도 없고 구매한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라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사업 특별한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 존재하던 비즈니스입니다.
저도 그냥 따라서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인식이 되어 있으니 마케팅도 쉽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건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팔아봤자 연매출 100억을 찍어도 네이버에서 판매 정지시키면 끝입니다. 쿠팡에서 뭐 하나 잘못해서 계정 삭제당하면 끝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고 쿠팡의 수수료가 올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이 망해서 사라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광고비를 무리하게 올리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업의 통제권 자체가 네이버와 쿠팡에 있는 겁니다.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구하고 고정 비용은 있는데 내가 판매하던 상품이 정지를 먹는다?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대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진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플랫폼 갑질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죠.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려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뭐 막을 방법이 있나요? 팀원 위메프는 판매자들한테 정산을 못 해주고 있어서 논란 중입니다. 판매자들은 제품을 팔았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애초에 통제권이 없는 사업은 시작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애초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사몰을 만들고 직접 마케팅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전체 수익 1등입니다. 증빙 자료는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크몽에서만 13억을 넘게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크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수료를 올려도 알고리즘을 바꿔도 제 판매하는 상품을 정지시켜도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제가 모두 겪었던 겁니다. 슬픈 실화예요. 그래서 저도 현재는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무조건 직접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노동 베이스 해라, 작은 시장 선택해라, 시장이 성장하는지 체크해라, 특별한 아이템 하지 마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해라, 이해는 됐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라는 거냐? 지금부터 사업 아이템 수백 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리랜서 마켓을 살펴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몽, 숨고 등이 있습니다. 크몽에 접속하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카테고리 수백 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아이템이 안 떠오른다면 그냥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마켓에 있는 사업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기준 뭐였나요? 노동 베이스를 선택해라 했죠. 프리랜서가 뭔가요? 다른 사람이 오래 걸리거나 하기 힘든 일을 내 노동력을 제공하여 해결해주고 건당으로 돈을 받는 직업입니다. 내 인력을 제공하는 일이니 당연히 노동 베이스겠죠. 두 번째는 작은 시장을 선택해라 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시장에는 프리랜서가 있기 어렵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크고 정규직을 뽑을 만한 충분한 여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정규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인건비 대비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프리랜서 들어보셨나요? 없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정규직을 뽑아도 됩니다. 프리랜서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작은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 시장의 성장성을 확인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건 직접 체크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마켓에 등록된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꼭 시장이 성장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이템을 살펴보고 관심 있는 주제는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 시장의 성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사업 아이템은 하지 말아였죠. 프리랜서 마켓에는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검증된 아이템들만이 카테고리로 등록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크몽을 예시로 들면 크몽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 잘 팔리는 아이템을 카테고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래가 일어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카테고리는 서버비와 운영비만 잡아먹을 뿐입니다. 때문에 프리랜서 마켓에 등록된 카테고리는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제권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택해라 였습니다. 이건 내가 프리랜서 마켓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고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아이템은 내가 플랫폼에 꼭 들어갈 필요 없이 자사몰을 만들고 직접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플랫폼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가 물티슈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까지 하고 구매를 하진 않죠.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도 싫고 배송비를 내는 것도 싫으니까요. 대충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리뷰 괜찮아 보이는 걸 시킬 겁니다. 이런 너무 일상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아이템만 아니라면 대부분은 통제권을 유지한 채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면서 꼭 스스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해보기 전까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요. 제 거죠. 꼭 필기하고 복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